2030년도에 테슬라 보험으로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은 약 33빌리언 달러가 되는 거예요. 전기차 침투율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초가 될 수가 있고, 테슬라의 차량 보험 사업이랑 충전 네트워크 사업의 의미랑 성장성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 이번 영상은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메인 사업이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 사업도 경영을 하고, 테슬라 차량은 차량 충전도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상당히 글로벌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 테슬라 사업 실적에 어느 정도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번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해. 먼저 이제 차량 보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데, 차량 보험 사업은 2020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얘기를 한 게 2030년도 정도 되면 전체 자동차 매출의 30 내지 40%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 현재 테슬라가 미국 각 주에서 어느 정도 테슬라 차량이 보험이 가입이 됐는지 표 1에 보면 11개 주에서 테슬라 차량이 테슬라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 1에서 알려주고 있어. 그리고 표 2에서는 보면 미국에서 각 자동차 보험사별로 차량의 평균 보험가액을 표시를 한 건데, 미국 텍사스 기준으로 보면 평균 차량 보험 가입액이 3,947달러로 나와 있어.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테슬라 차량 자체 보험의 평균 보험가액이 약 2,030불로 책정이 돼 있다고 해. 이게 이제 어떻게 차량 보험가를 줄 수가 있냐 그러면, 테슬라는 특이하게 이제 보험액을 산정을 할 때 기존에는 운전자의 나이라든지 사고 유무라든지 운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보험가액을 계산을 하지만, 테슬라는 각 차량마다 운전자의 세이프티 스코어라고, 각 운전자가 어느 정도 가속을 하느냐, 어느 정도 급발진을 하고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느냐, 그 운전의 양태를 디지털로 스코어를 매길 수가 있다고 그래. 그래서 각 운전자가 사고를 낼 수 있는 확률을 그걸로 연계를 해가지고 보험료를 기준을 잡기 때문에 좀 더 개개인에 맞는 보험가액을 산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기존에 산출하는 방식보다는 테슬라 차량이 평균적으로 내는 차량 보험료가 상당히 낮은 걸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세이프티 스코어는 이렇게 보험액을 산정하는 데도 사용을 하지만, 두 번째는 또 FSD 베타를 우리가 릴리즈할 때 어느 정도 세이프티 스코어가 충족이 되는 사람에게만 FSD 베타를,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운전자 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고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세이프티 스코어가 좋은 사람한테 FSD 베타를 다운하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차량 보험은 결국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이 점점 가입을 늘려나갈 거고, 그래서 2030년도경에 과연 이제 테슬라 차량 보험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예상을 해보면, 현재 테슬라 차량이 누적 판매 대수가 약 360만 대 정도 되고, 2030년도에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3,300만 대가 테슬라 차량이 총 판매가 되겠지. 그럼 이 3,300만 대 중에 약 50% 정도가 이 테슬라 차량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기준을 잡으면, 여기에다가 그다음 2,030불. 물론 이제 이거는 평균적인 가격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도 베리에이션이 많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2030년도에 테슬라 보험으로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은 약 33빌리언 달러가 되는 거야. 33빌리언 달러. 저번에 아빠가 게리 블랙이 2030년도에 매출을 531.7빌리언이 차량 매출로만으로 일으킬 수 있는 총 매출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 자동차 보험도 사실은 점점 성장성이 있는 것을 예상을 하면 약 33빌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인한 매출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2030불로 매출을 일으키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네트 순이익이 생기느냐는 이 이제 2030불을 다 우리가 수익으로 볼 수가 없고, 여기서 평균적으로 대당 보험료 수익률을 591달러로 본다고 해. 뭐 이것도 아빠가 정확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제
통계적으로 산출한 계산값이기 때문에 이 계산값을 넣게 되면 약 9.75 빌리언 달러가 네트 프로핏이가 되겠지. 2030년도 게리블리기엔 자동차 매출만으로 네트 프로핏이 128.9 빌리언 달러라고 그랬지. 그러면 9.75 빌리언 달러 그러면 한 7, 8% 정도의 네트 프로핏의 비중을 자동차 보험으로서 일으킬 수 있는 거야. 2030년도에 자동차 보험이 어느 정도 매출이 일으킬 수 있고 거기에 넷 프로핏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냥 계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테슬라 차량 보험이 앞으로 점점 더 채택률이 높아지고 누적 차량 대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자동차 보험도 결국 매출이랑 넷도 증가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이 테슬라가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금융이라는 거는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가 자산을 운용을 하고 대출을 하고 여러 가지 금융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지만,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도 많이 생성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비금융사, 즉 금융에 관련되지 않은 회사가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그게 크게 그런 시장이 커 나가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인베디드 금융이라고 하거든. 인베디드 금융은 결국 이제 자사 플랫폼에 핀테크 기능을 추가를 해서 뭐 자산을 운용을 한다든지 대부를 한다든지 또 이런 보험을 한다든지 결제 사업을 해서 또 여기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도 이런 보험 사업을 하게 되면 차량 운전자들이 보험금을 납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온 많은 돈들이 이런 인베디드 금융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도 금융업을 해서 테슬라 보험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지. 워렌 버핏도 예전에 가이코라는 보험회사를 차려가지고 금융을 통해서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금융 사업을 많이 했다고 아빠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동차 차량 보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사업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이 되게 되면 그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결국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는 결국 자율주행을 보편화시킨다 그러면 보험도 손을 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테슬라는 선제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시작을 같이 하면서 그게 관련된 많은 데이터라든지 그런 사업에 관련된 많은 노하우를 가지게 되면 자율주행 사업을 해서 그런 자율주행 사고로 인한 보험에 대해서도 많은 해결점을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테슬라가 차량 보험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업의 매출도 얻을 수 있고 추후에 FSD 베타의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 두 번째는 충전 사업이라고 그래서 테슬라는 자체 충전 네트워크 슈퍼차저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나 운전자들은 다른 제조사보다 조금 편리하게 차량을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지. 지금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슈퍼차저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표 1과 2와 3에 보면 미주하고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슈퍼차저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지를 지도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어. 그리고 표 4를 보면 2022년에 전 세계에 약 42,419개의 슈퍼차저가 있어. 슈퍼차저가 지금 이 정도의 개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2030년도에 테슬라가 원래 계획한 거는 약 12만 개 정도를 더 슈퍼차저를 확충을 하려고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앞테라라고 하는 그 태양광 전기차 지금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 이 전기차 제조회사는 최근에 충전을 테슬라의 고유 차량 충전 커넥터를 사용한다고 발표를 했어. 앞테라라는 회사가 테슬라의 충전 커넥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미국 정부에서 이제 EV 충전 보조금을 줄 때 충전소가 2개 이상의 제조사가 충전할 수 있어야지 보조금을 준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앞테라가 테슬라의 충전 커넥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뉴스가 났는데,
최근에 바이든 정부랑 테슬라가 백악관에서 만나가지고 앞으로 EV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종의 협의를 했어. 그 협의가 뭐냐면 EV 충전소 보조금이 약 7.5 빌리언 달러를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미국 정부에서 약 2030년도까지 50만 개의 충전소를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약 14만 4천 개가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가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미국 정부에서 IRA 법안 중에 전기차 충전 보조금으로 7.5 빌리언 달러를 충전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테슬라가 지금 슈퍼차저 충전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어떤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보조금을 주면서 이 테슬라 충전소를 좀 더 이제 더 많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확충을 할 수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그 합의로 인해 가지고 원래 2024년도까지 테슬라가 지금 42,000개 정도의 충전소에서 약 55,000개 정도 55,000개 정도로 확충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이 EV 충전소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 충전소 설치가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증가가 되겠지. 그래서 이 50만 개 중에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충전소를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계획 12만 개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의 슈퍼차저가 아마 생길 거야.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제 협의한 조건이 뭐냐면 테슬라 슈퍼차저 중에 기존에 42,410개에서 약 55,000개를 2024년도 확충을 할 때 이 중에 약 7,500개 정도의 슈퍼차저를 다른 전기차 자동차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테슬라가 앞으로 충전소를 확충을 하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슈퍼차저를 일부분 100% 다 슈퍼차저를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의 슈퍼차저를 다른 전기차 충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그렇게 되면 뭐가 이점이 있냐면 테슬라는 슈퍼차저를 오픈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충전으로 인한 매출이 일부분 일어나지만 이것들이 대량으로 충전소가 확충이 되고 거기에 다른 제조사의 전기 자동차가 충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의 매출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어. 표 6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50만 개 정도를 테슬라가 이 중에 몇 개를 확충을 하느냐에 따라 최대 25빌리언까지 충전으로 인한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그래.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은 양의 매출이 될 수가 있는 거겠지. 이런 충전 사업이 결국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일부 테슬라 유저들은 충전소를 개방을 하게 되면 테슬라 차량 외에 다른 전기차가 와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피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 결국 좀 크게 보고 길게 보게 되면 이런 테슬라 충전이 다른 전기차 오너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충전을 하면서 테슬라 슈퍼차저가 다른 전기차 충전보다는 훨씬 편의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홍보 효과도 일으키고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되려면 테슬라 앱을 깔아야 돼. 결국 앱을 깐다는 거는 다른 전기차 자동차 소유주들이 테슬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테슬라에 접근하는 장벽을 낮춰주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또 얘기했지만 이런 슈퍼차저가 많이 생겨서 거기서 충전으로 인한 매출도 기대를 해서 이런 인프라가 생성이 되게 되면 결국 테슬라가 바라는 전기차 침투율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초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슈퍼차저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뭐 슈퍼차저가 충전 네트워크의 거점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 충전 ESS를 깔게 되면 독자적인 전기 충전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